자, 그러면 취재 기자 통해서 조금 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두성 기자. 네.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2단계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단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살펴드리면은 어젯밤 11시 45분쯤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습니다. 네. 재난안전대책본부도 2단계로 높여서 가동을 했는데요. 앞서서 이 저녁 9시쯤에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린 상황이었는데 한 2시간 45분 만에 다시 한번 올린 상황입니다. 이 중대본이 당부한 내용을 또 짚어드리면 호우로 인해서 이 피해가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안가, 하천 등에는 접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위험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또 이 산불 피해 지역, 여기는 또 토사 유출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이제 관계기관에 지시한 상황입니다. 네. 또 이번 호우 피해 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집중이 됐는데요. 이 전남 한평군에서는 이 수문을 열기 위해서 외출한 60대 여성이 실종됐다라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네. 빨리 찾아서 신변을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현재 소방당국이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이 시설들도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이 주택 파손이 신고가 한 건이 광주에서 들어왔고 또 이게 응급 복구 중이라고 합니다. 공공시설 역시 이제 유실이 됐는데요. 사면 2개소가 유실이 됐고 공사장도 침수가 한 곳에서 발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밤 사이에 피해가 이어졌는데 또 이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는 이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낙뢰로 인해서 화재가 났는데 이로 인해서 한 30가구 정도가 정전 피해를 겪은 상황이고요. 이 나무가 집으로 쓰러지거나 주택에 침수할 우려가 있어서 사전 대피한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네. 광주에서 12명, 그리고 전남 5명, 경남 4명 등 21명이 주택 침수 우려나 나무가 집으로 쓰러져 사전에 대피한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8시가 지나서 뭐 직장에 이런 뭐 공사장 현장에 출근한 상황을 파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수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네, 접수가 맞습니다. 되는 것들은 좀 더 많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광주광역시 쪽에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석곡동 제방이 유실돼서 월산마을 주민분들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해야 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또 광주광역시 각화 사거리 방면 진출로가 낮 12시까지 도로가 통제된다. 그리고 영산강 광주광역시 극락교 지점, 영산강 중에서도 이제 광주를 흐르는 그 극락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있으니까 그 주변은 지나지 말아달라는 그런 당부의 메시지도 지금 지자체로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안전에 꼭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은 사실 비가 안 오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이 수도권 계신 분들은 남부지방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나 네. 싶으실 텐데 상황이 조금 피해가 좀 커질 것으로도 네.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립공원 탐방로도 통제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립공원 탐방로 역시 이렇게 비가 오거나 호우주의보,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당연히 통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이제 국립공원 10개 공원에 299개 탐방로, 제가 조금 짚어드리면은 한라산 7곳, 지리산 54곳, 한려해상은 43곳, 내장산은 21곳, 그리고 가야산 9곳, 덕유산 16곳, 다도해 60곳, 월출 11곳, 변산 15곳, 무등산 63곳 등 총 10개 공원에서 299개나 되는 탐방로가 현재 통제가 되고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 탐방로와 하천변 역시 광주 2곳, 부산 5곳에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7시 기준이었습니다. 7시 기준으로 탐방로와 하천변이 통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영산강 유역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다. 광주광역시 극락교 지점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지금 시간이 갈수록 지금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위험하다는 그런 제보도 들어와 있는데요. 영산강 광주광역시 극락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소강 상태여도 사실은 계속 주의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가장 중요한 게 또 산사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가 왔을 때 집안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또 비가 더 온다고 하니까 네. 이 산사태 관련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집안이 약해지기 때문에 네.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비가 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흙이 유실되거나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산사태 경보 화면입니다. 네, 산림청 웹사이트죠. 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위기경보 발령이 된 보면은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산림청에서 경남과 전남 지역에 대해 오늘 새벽 1시였습니다. 한 7시간 전쯤이죠. 오늘 새벽 1시부터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습니다. 2번째 단계에서 3번째 단계로 옮긴 건데요. 네. 이게 경남 지역과 전남 지역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그리고 전남 여수시고요. 예. 산사태 경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는데 이곳은 전남 순천시에 오늘 오전 7시쯤을 기해서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남 순천시 산사태 경보가 발령돼 있다. 이 지역 주민분들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 네. 주의를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산사태가 일어날 것 같다. 이 징후가 있잖아요. 요것도 네. 정리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일단 이 산림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사태 이제 경보 예고 징후가 있는데요. 네. 제가 잠시 보면서 지금 나오는 요 장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사태 징후는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산비탈에 물이 솟거나 이 땅에서 물이 올라올 곳이 아닌데 하천이 아닌데 물이 올라오거나 또 흙이나 돌이 어디선가 떨어질 때 이때 산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닌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네. 바람이 없는 상황, 분명히 나의 피부로는 바람이 느껴지지 않는데 내 눈앞에 있는 나무가 흔들린다. 이거는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이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람이 없이 나무가 흔들리는 장면을 본다면 내 눈앞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된다면 바로 그 즉시 현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3번째로는 계곡에서 흙탕물이 내려온다. 이게 물론 비가 와서 흙탕물이 쏟아지는 걸 수도 있지만 이 흙이 섞인 물이 계곡을 통해서 점점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게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시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산림청에서 제공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3가지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산비탈에서 물이 솟거나 돌이 벌어질 때, 바람 없이 나무가 흔들릴 때, 계곡에서 흙탕물이 내려올 때 이 3가지 꼭 기억하셨다가 눈앞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된다면 그 즉시 현장을 빠져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8시 기준으로 산림청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보니까 7시 기준으로 경보였던 순천 이 주의보로 조금 낮아지긴 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의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전남 고흥군 역시 네.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사태 주의보 전남 지역 특히 조심하셔야겠는데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네.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역시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 지침을 마련한 상황인데요. 네. 제가 살펴보면은 이 산지 인근의 주택, 이 산지에 있는 주택이라면은 이 배수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잡목들, 뭔가 이 물이 빠져나갈 공간을 막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야겠죠. 또 이제 산속, 내가 피치 못하게 산에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일단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일단 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흙이나 물이 계곡 쪽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 계곡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택 안에 있다가 산지 지역에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은 대피하시기 전에 혹시나 모를 2차 피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가스, 전기는 일단 차단을 하고 네. 두꺼비 집을 내려놓거나 가스 밸브를 꼭 잠근 채로 대피를 하셔야 혹시나 모를 추가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기 감전 사고도 상당히 맞습니다. 이런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하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지금은 점검해서는 안 됩니다. 비가 올 때는 이미 네, 피해야 점검을 합니다.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혹시 뭐 안 했다고 해서라도 대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네, 불필요한 외출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또 전기 시설에는 일단은 접근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광주 지역에서 들어온 속보를 좀 계속 정리를 해드리면 광주광역시 석곡동 제방이 유실돼서 월산마을 주민분들은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해야 한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또 광주광역시 각화사거리 방면의 진출로가 낮 12시까지 도로가 통제된다. 그리고 영산강 광주광역시 극락교 지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니까 이 지역 인근 주민분들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비가 더 온다고 아까 박상욱 기자도 정리를 네, 해줬는데 맞습니다. 간단히 앞으로 속보, 기상청 네. 속보만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기상청이 이제 7시를 기해서 이제 발표한 속보 내용을 좀 짚어드리면요. 네. 7시에 발효가 됐는데 이제 호우주의보가 여전히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나주와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고흥, 보성, 여수, 광양, 순천, 장흥, 무안, 한평, 영광 꽤 많습니다. 이 전남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 이 부분 기억하셔야겠고요.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창과 부안, 군산, 김제, 순창, 정읍, 남원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현재 오전 7시 기준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호우주의보, 그러니까 호우특주의보와 경보 합쳐서 이제 특보가 발효될 때는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꼭 기억해야 할 행동 요령인데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일단 외출을 자제해야 됩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밖에 나가는 일을 피해야 하고요. 네. 기상정보, 저희 방송이나 다른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청취하면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지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호우 특보 중 또 이후에도 지금 행동 요령 나가고 있는데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